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성인응급실 소생실 전담팀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간호사 이강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밖에서는 아니고 병원 안에서 카메라를 들긴 하지만 이제 SNS 상에서 사진 찍는 간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사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응급실 지원해서 와요. 저도 1지망, 2지망, 3지망 모두 다 응급실 썼었는데, 응급실 지원하게 된 거는 일단은 실습을 했을 때 뭔가 탁 치고 빠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심정지 환자가 와가지고 이제 그 전문 심폐소생술 몇 사이클 하다가 환자 심박 리듬 다시 살아나면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제 혈관조용실로 바로 보내거나, 아니면 뇌졸중 환자가 왔는데 빨리 CT 찍고 MRI 찍어봤더니 어디 머리 뇌가 막혔다 그러면은 이런 혈전 뭐 3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그 약이 있어요. 혈전 용해제 약이. 그거를 쓰고 바로 이제 뭐 시술장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입원을 가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저는 되게 뿌듯해요. 되게, 아, 이래서 이런 맛에 응급실에서 일을 하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네, 저는 잊지를 못해요. 저 이야기해 주세요. 17분 만에 사고 쳐가지고 보고서 썼거든요. 사수 없이 일하는 첫날이었는데, 근데 처방난 수액을 제가 잘못 달았어요. 그 투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생리식염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생리식염수를 단 거예요. 네. 포도당 수액을 달았어야 됐었는데 제가 생리식염수를 달았어요. 그때 이제 좀 많이 느꼈던 게 많았죠. 이제 제 사소한 실수 하나로 진짜 환자 생명이 잘못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사소하게 야단 맞은 거나 실수한 거나 그런 거를 다 적었어요. 다 적고 퇴근하고면서 집에 갈 때랑 출근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읽고 갔어요. 내가 어떤 거 잘못했고 무슨 실수했던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실수나 이제 똑같은 사고는 안 치게 되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정말 뭐 흔하게 오는 뭐 신장, 뭐 뇌졸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적인 질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주로 이제 환자 분류를 담당을 하거든요. 환자 응급도, 중증도를 담당을 하는데, 음,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임상적인 증상이랑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당직을 불러가지고 뭐인 것 같다라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산모가 전원을 왔어요. 전원을 왔는데 혈압 조절이 안 되면은 임산부가 경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혈압을 재보니까 180에 뭐 90 몇 이렇게 혈압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과에 대한 그런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신규 친구들이나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한테 인계를 받다 보면은 이 검사를 왜 했고 이 약을 왜 투약을 했고, 근데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약 그렇고 뭐 그럼 그냥 검사했고 이러면서 어물쩡거리면서 넘어가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 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처럼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검사를 왜 하고, 이 약을 왜 줬고, 환자한테 이 검사가 왜 필요했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인계를 해줘야지, 인계창만 보고 있는 거는 그냥 기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를 캐치해내는 게 응급실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 예전에 이제 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제 작년 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제 파견을 지원 갔을 때는 부모님께서, 너가 만약에 환자를 보다가 감염이 되면은 그것은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의료인으로서
그것은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갔다 왔고 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한 번 갔다 왔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든든하고 괜히 좀 겁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아, 좀 우쭐했죠. 어씨,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 하면서.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제가 되게 멘탈이 세다고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이제 옷을 벗고 이제 퇴근을 하면은 싹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제가. 응급실에 되게 자주 오시던 환자 보호자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뭐 응급실에 이렇게 좋은 데라고 자주 오세요 하면서 또 그러면은 선생님 보러 왔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농담 이렇게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분이 되게 이게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로 이제 열도 나고 이제 혈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왔어요. 건강한 사람의 혈당은 그 한 100에서 120, 뭐 조금 낮으면 80에서 한 120 정도 이렇게 정상 범위인데 그분 21이었어요. 제가 측정을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한 20분 30분 뒤에 심정지가 환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게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그날 이제 울었어요. 처음으로 울었어요, 진짜. 이제 환자 보호자들이랑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이제 꿈에서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꿈에서도 제가 오늘도 꿈에서 울었어요. 병원 꿈을 꾸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오래돼도 죽음에 무뎌지지는 않아요. 네, 무뎌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강의나 뭐 이런 인터뷰 들어왔을 때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얘기를 했던 게 뭐 CPR, 뭐 진상 환자 이런 거 아니고 환자 보호자 얘기 들어주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죽음을 일상으로 이겨내는 게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죽음을 일상으로 묻어지고 아무렇지 않게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지금이라도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그래서 루이비통 가방 사드렸어요. 가쁜 루이비통. 깜짝이야. 페이시블로 사드렸어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는 정말 고증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거는 되게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환자 보호자분의 캐릭터 같은 것까지 고증이 잘 되어 있는데 뭐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환자 BP가 떨어져야 한다고 달려가시지는 않죠. 근데 또 정말 또 이제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내가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이익준, 조정석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그러면 내가 눈을 뜨는 게 이제 기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모여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환 환자일 거예요. 진짜로. 이제 한 듀티당 그러니까 뭐 데이, 이브, 나이트 동안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조금 인력을 보충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편하고 환자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A라는 환자를 보고 있는데 Z라는 환자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정말 초반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것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많이를 바라는 게 아니야.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그 버든이 조금 줄어들면은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물 한 잔이라도 마시러 갈 시간이 생기는 거고 환자들도 이제 의료진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긴데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빨리 그만둬가지고
둘 다 아니고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너네 이렇게 많이 쉬는데 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환자 수도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었어. 3분의 2밖에 안 돼. 근데 뭐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석사, 박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간호사들 업무 이런 그 버든이나 이제 업무할 때 뭐 처치할 때 얼마 소요가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의심 환자를 볼 때 음압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처치를 할 때 얼마나 걸리는가 그거를 정말 초시계로 재고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논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병원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간호사 일개 그냥 평간호사가 직접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논문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 병원 밖에서 그냥 찍을 때 카메라 들고 돌아다닐 때는 주로 이제 갬성갬성한 사진들을 위주로 찍으려고 했어요. 이제 아 나도 예쁜 사진을 찍고 싶고 라는 마인드가 강했는데 출근해서는 진짜 아 뭔가 조금 주제를 갖고 찍어야겠다. 뭔가 사진은 한 장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사진을 좀 만들어야겠다 해서 잘 나온 사진이랑 잘 찍은 사진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 잘 나온 사진은 그냥 아이폰으로 찍으면 사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잘 찍은 사진은 좀 주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된다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셔터를 한번 누를 때도 좀 빨리 찍어야 되는데 찰나기는 한데 조금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저는 항상 이제 응급실 안에서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의료진의 모습만 담았었는데 그 조직문화팀이랑 같이 일을 사진을 찍었을 때는 정말 또 식당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설비팀 이런 곳곳의 사진을 찍으니까 아 정말 이게 의료진의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사진 찍을 때가 저는 가장 뿌듯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담을 때가 좀 가장 보람찼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여기 있는데 이게 바로 직선으로 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원래 꿈이 간호사가 아니고 이제 군인이 하고 싶었고 군인 중에서도 공군상학교 가서 이제 파일럿을 하고 싶어서 비행기를 항상 타고 싶었어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간호학과 길로 왔는데 제가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안에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닥터 헬기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올해 4월에 저희 수강사님이 저한테 강릉쌤 병원에 헬리패드가 생기고 닥터 헬기가 도입이 될 것 같다 올해. 그래서 거기에 관한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1년 전, 12년 전에 도전했던 그 사관학교, 무너졌던 그 사관학교의 꿈이 1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비행기를 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언제든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좌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는 길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무조건 비행기를 타려면 사관학교 가야 되거나 항공대학교 가야 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돼서 제가 하늘에서 이제 환자를 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멋진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